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회에서 퍼블릭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? 교육은 대부분 민간이 했지 사설이야. 그게 나라에서 돈을 내려서 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75%의 의과대학은 사립의과대학이고 25가 공립인데 우리한테 제도를 물려준 일본만 가도 75가 공립이고 25가 사립이에요. 그 캐나다 의과대학 협회 회장 그 여자분이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서 우리를 키워준 사회를 잊지 맙시다. 우리한테 그런 말이 저절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?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양성한다는 거 기본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 관리들한테 또는 복지부하고 이런 얘기 해보면 솔직히 의사들 돈 잘 버는데 등록금을 왜 나라에서 내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. 우 장관이 앞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특수의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만 되겠다라든가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. 그럴 돈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전공의들한테 급여는 둘째치고 병원마다 갖춰야 될 교육 구조라든가 나라에서 꼭 가르쳐주지 않으면 병원이 하지 않는 것들 가령 중상자 처치 그런 거야말로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될 것들이지. 혜택을 전공의가 봅니까? 누가 봅니까? 국민이 보는 거죠. 공공적 개념이 이제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여쭙습니다. 이거 참 큰 질문이고요.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회에서 퍼블릭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?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어려운 질문.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덕목은 너 스스로 수양하고 네 가족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충성 그 단계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회에서도 교육은 대부분 민간이 했지 사설이에요. 그게 나라에서 돈을 내려서 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. 향교 뭐 이렇게 또 약간 도와주고 대개는 다 민간기구나 마찬가지고. 그다음에 일본이 들어와서도 자기들을 위한 제국대학 뭐 하나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세우고 할 때 원래는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주고 키우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변국과 전쟁을 자꾸 벌리고 그러면서 이들도 할 수 없어서 너희들 자본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의원도 차리고 조그만 병원도 차려서 알아서 먹고 살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 해라. 그게 우리가 이제 군사 정권 때면서 의과대학 모자라다 그래서 열어줄 때 한술 더 떴거든요. 이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치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의대 하나 허가 도장 찍어주면서 자기들 비자금도 형성하고 사립의과대학들을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. 왜냐하면 나라는 거기다 돈을 쓸 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75%의 의과대학은 사립의과대학이고 25가 공립인데 우리한테 제도를 물려준 일본만 가도 75가 공립이고 25가 사립이에요.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양성한다는 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있던 캐나다라든가 영국 이런 데 가면 사회적 책무성을 잊어달라고 얘기해도 잊지 못할 겁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등록금 다 공비에서 받았고 전공의 교육할 때 급여 다 받았고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 나라가 그 비용을 다 대줬으니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개념이. 그 캐나다 의과대학 협회 회장 그 여자분이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서 우리를 키워준 사회를 잊지 맙시다. 우리한테 그런 말이 저절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? 처음에 교육부 관리들한테 또는 복지부하고 이런 얘기 해보면 솔직히 의사들 돈 잘 버는데 등록금을 왜 나라에서 내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.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도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어요. 아직도 없고 우 장관이 앞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특수의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만 되겠다라든가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. 그럴 돈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전공의들한테 급여는 둘째치고 병원마다 갖춰야 될 교육 구조라든가 나라에서 꼭 가르쳐주지 않으면 병원이 하지 않는 것들을 가령 중상자 처치 하루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. 병원에서 그거 하겠어요. 그런 거야말로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될 것들이지. 혜택을 전공의가 봅니까? 누가 봅니까? 국민이 보는 거죠.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전공의들이라든지 의대생들이라든지 병원 신입평가라든지 수련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. 그러니까 이제 학부 교육하고 졸업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
학부 교육에서 이제 의과대학 평가 인증은 사실은 1997년부터 태동이 돼서 2000년에 공식적으로 출발해서 검증 후에 본격적으로 평가 인증을 도입하고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평가 인증 기관은 뭐 세계의학교연합회에서도 세계 5번째로 인정도 받았고 그런 대로 학교들이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으나 다 합의를 하고 따라가 주고 있고 그래서 의과대학 평가 인증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. 전공의 평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. 첫 번째, 이것이 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급여의 주체는 다 병원이고 병원이 전공의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 직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싼 인력에 의한 직무 쪽에 이게 더 비중이 커서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평가는 연차별 수련 계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 만들었던 그 모체가 있습니다. 80년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현대적인 교육 방법과는 멀어져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저희들끼리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대학병원에 발령받았는데 맹장 환자가 오니까 딴 데로 보내야겠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너무 괴상한 암 수술이라든가 3차 진료병원에서만 하는 거 이식만 해보다가 외과 의사로서 가장 기초적인 맹장 수술을 못해서 딴 병원에 보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학생 때 잘 가르쳐봐야 전공의 교육 때 그것이 무시되거나 어떻게 그런 거를 바이패스해서 가해주는 역설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기가 더 쉬운 거거든요. 그때 프로페셔널리제이션이라는 의미는 아주 나쁘게 사용되죠. 원래 프로페셔널리제이션 그러면 좋게 프로페셔널리즘이 형성되는데 전공의 때 프로페셔널리제이션 그러면 대개는 망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의사들 스스로가 좀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젊은 의사들한테 있어서 그리고 선배 의사 선생님들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의료 정책이라든지 의료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러한 참여와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. 그땐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그냥 저희가 쭉 자라오면서 받은 교육들이 대개는 수동적 교육들입니다. 수동성. 그리고 위에서 훌륭한 선생님, 또 위에서 정성스럽게 관리해주는 부모님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대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. 그 속성이 보면은 그리고 들어와서도 엄청난 그 학습 양이라든가 또 와서 굉장히 엄격한 그 수직적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졸졸 따라다니고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전공의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일량은 많아지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는데도 그 이행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 돌보는 거 이외에 무슨 다른 데 관심을 쏘보거나 또는 거기에 단체 구성원에 이뤄서 사회적 활동을 해본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조직화시켜 줘야 됩니다. 우선 작은 조직부터 병원 내 전공의 협회도 있고 전공의들끼리 뭐 어젠다도 정할 수 있고 자기들이 뭘 개선해 볼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이 모이고 챕터가 되고 전국적 조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게 바로 리더십 트레이닝이고 의과대학도 리더십 트레이닝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성공한 CEO들의 무슨 책 사다가 책 나눠서 전형적인 그거하고 도대체 리더하고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공의들도 좀 더 이런 걸 전공의로서 윗사람 잘 보이고 윗사람 따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에서 제도적인 불합리라든가 의국 내에서 불합리를 전공의가 혼자서 얘기해서 붙이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. 그럴 땐 전공의들이 모인데서 제3자적 조직을 통해서 대변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서로 괜찮은 거고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빨리 눈을 좀 떠주셔야 돼요. 굉장히 좀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서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